AI 도구 기반 생산성 혁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거의 2년 전에 세미나 관련해서 AI 관련 도구를 한번 했었고, 한 1년 전인지 몇 달 전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경험이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김동완 대표님이 제미나이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똑같은 도구를 쓰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쓰는 걸 듣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공유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세미나 내용이 좀 달랐는데 이거는 그냥 달라서 얘기 나온 거고, 이분이 이제 케인즈라고 이제 경제학자, 유명한 케인즈 경제학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1930년에 에세이를 발표했어요. 우리 후손들의 경제적 가능성이라고. 1930년에 100년 후인 2030년에는 여유로운 삶을 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주 15시간, 하루에 3시간씩 돌면서 여가 시대, 그리고 취미 활동과 자기 개발에 전념할 거라고 했어요. 솔직히 뭐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15시간에 써도 되는 효율을 사람들은 그만큼 더 쓰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뭐 52시간, 뭐 40시간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선 그때 1930년대는 뭐 주 80시간 진짜 그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뭐 아동노동도 거의 뭐 기본인 상황이었고, 약간 그런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예상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방향성은 100년 후를 예측했는데도 거의 맞아떨어져 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점점 일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떤 과정을 줄여서 기계한테 시키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이제 CRM이라고 해서 뭐 고객 관리나 뭐 장부 관리 뭐 이런 거를 1950년대는 이제 로블록스 카드라는 걸 이용해서 했대요. 그때는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정 프로세스 자체를 25개 이상이 있고 부서 하체 한 15명, 20명이 투입되어야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90년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IT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거를 관리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SQL을 이용해서 이 과정 자체는 12개, 25개에서 12개가 됐는데 그 과정 중간중간에 IT의 도움을 받아서 생략되거나 축약된 거겠죠. 인원도 줄었을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통계 보고서도 산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어요. 대신 뭐 수주 소요가 되고, 이제 2010년대는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DB 데이터베이스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런 걸 관리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됐어요. 그건 12개 공정이 5개 관리 공정으로 줄고 1명이나 2명 정도로 충분하고, 뭐 통계 보고서 같은 경우도 미리 잘 만들어 놓으면은 대시보드 형태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통계 보고서 만드는데 뭐 하루면 될 거고 이랬던 거죠. 이제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은 진짜 그냥 한 사람의 개발자, 한 사람의 운영자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이런 중간중간에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축약하고 하는 게 될 거고, 인원도 줄어들 거고, 과정도 줄어들 거고, 시간도 줄어드는 과정으로 저희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이전트 시대가 저희가 된다고 저는 예상을 많은 사람들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 에이전트 쪽에 대한 도구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화형 AI 서비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챗GPT, 제미나이 이런 걸 쓰시죠. 코드 자동화 도구는 뭐 커서도 있고, 그 개발 커뮤니티 쪽에서는 클로드 코드가 거의 짱인 것처럼 얘기해요. 이제 CLI 환경으로 이렇게 입력해서 하는데, 요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서브 에이전트들을 이용해갖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여기 에이전트형 AI 쪽 얘기 드리면서 말씀 또 드리겠지만, 에이전트가 이제 서브 에이전트 동시에 여러 개 돌리는 거는 이제 점점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저는 이제 클로드 코드가 대세에서 좀 더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 도구도 있고, 이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생성 도구나 뭐 이런 것도 나노바 하나로 제미나이 연동돼서 쉽게 저희 쓰고 있죠. 요즘 영상 같은 경우 VO 모델을 엄청 많이 쓰고요. 달리는 챗GPT 연동돼서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구글 도구들을 위주로 설명드릴 거예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AI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고 스티치, 요거는 다른 업체를 구글이 인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팔이라는 도구도 있고 진이라는 도구는 얼마 전에 나왔는데 아직 그 울트라 요금제 때문에 해서 그냥 영상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진이부터 얘기하자면은 이거 요즘 커뮤니티에 많이 나왔는데 그냥 말로 내가 구성하고 싶은 월드를 설명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황에서 뭐 그냥 영상 보시면 이런 상황을 말로 치는 거예요. 자연 환경에서 종이 비행기가 나는 형태의 환경. 이렇게 하면은 실제 이 3D 월드가 생성이 돼서 내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환경을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뭐 캐릭터, 내가 움직이고 싶어하는 대상, 시바인으로 움직이게 하면 되겠다. 크리에이터 월드 하면은 이 3D 월드가 만들어져서 내가 키보드로 조작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게임 3D 게임 오픈월드 이런 걸 만들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명령 하나로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환경에 캐릭터만 바뀌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캐릭터로 할지 뭐 이런 거, 어떤 환경으로 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그냥 말 그대로 프롬프트 한 두세 문장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랙션 같은 경우 상호작용도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스튜디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톤 타이핑 툴을 굳이 로컬에서 안 만들고 그냥 그 웹상에서 그냥 만든 다음에 테스트해보고 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용도로 쓰기보다는 약간 다른 용도로 많이 쓰는데, 스티치 먼저 설명드릴게요. 스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기억이 안 나네. 포토샵이나 그런 걸 웹으로 쓰는 거 뭐죠? 피그마 같은 거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원백 뭐 스포츠 용품 관련 앱 만들고 싶다. 좀 세련되고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앱 디자인 생성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얘가 맞춰서 이걸 만들고 이거를 피그마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알아서 UI UX도 자동으로 자기가 구현해서 UI UX 아까 얘기했던 뭐 밑에 홈, 뭐 애널리시스, 뭐 케어, 뭐 이런 것들 메뉴라든가 로고까지 얘가 만들어주는데, 로고 같은 건 뭐 여기서 뭐 수정해달라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생성되는 거 보는데 좀 걸리니까 이렇게 생성되면은 그 생성된 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이 AI 스튜디오로 가서 내가 붙여넣기 한다. 그러니까 그냥 요 두 개는 둘 다 그 구글 도구라서 연동이 돼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AI 스튜디오로 연동하는 게 있거든요. 그 AI 스튜디오대로 빌드 AI 앱 하면은 얘가 그 UI UX대로 그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걸 로컬에서 따로 구현을 했지만 이 형태를 그대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팔을 먼저 설명드리면, 오팔은 제가 저번에 M8N이라는 거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반복되는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M8N에서 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훨씬 사용하기가 쉽더라고요. M8N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막 엄청나게
어떤 거를 어떻게 설정하고 막 그런 거 했다면 얘는 그냥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돼요. 유저 인풋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지금 만들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과제를 많이 쓰는데 과제 공고문을 가지고 오면은 그거에 맞게 뭐 성능 지표라든지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과정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저희가 CRM 앞에서 PPT에서 보여드렸듯이 반복되는 과정을 줄여서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I 페이퍼 인사이트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보여줬던 것들 그대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영어로 돼 있는데 한글로도 다 되고요. 그냥 여기서 뭐 AI XIV에서 데이터 가지고 가죠. 그러면 그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뭐 분류해줘. 여기서는 뭐 데이터 추출한 거 해줘. 그 추출한 거를 기반으로 어디에 저장해줘. 분석하고 저장해줘. 뭐 점수와 매겨줘. 0부터 100점까지 스코어 매겨줘. 이런 것들을 그냥 줄글로 쭉 쓰는 거예요. 알아서 쓰고 그래서 최종 어디에다 저장해줘. 뭐 탑5만 해갖고 여기다가 저장해줘. 요거를 이렇게 만들면은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뭐 생성시켜갖고 뭐 각자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 과정 전체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이런 과정을 만들고 싶어라고 여기다 치면 얘가 알아서 이런 과정을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잠깐 가기 전에 스티치에서 만든 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제너레이트를 누르면은 그냥 바로 프로토타이핑 툴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여기 내보내기를 해서 이렇게 AI 스튜디오 해서 하면은 실제 코드 여기서는 그냥 디자인 형태로만 클릭만 되는 프로토타이핑인 거고 AI 스튜디오 빌드하면 실제 코딩까지 작성해서 서버에 런칭까지 되는 게 AI 스튜디오에서 동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ZIP로 해서 로컬에서 받아서 추가 개발을 해도 되는 거고 지금 여기 프로토타이핑으로 만들어진 거를 내가 알아서 구성 요소 추천하고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연동된다는 걸 내가 알아서 연동해서 여기서 만들어주는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했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에이전트들을 말씀드리면은 이 논문 자동화 같은 경우는 N8N을 이용해서 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노션에 자동으로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계속 저장돼서 지금 한 3주차 됐어요. 그래서 5번째 위크에는 이렇게 탑5에서 점수 80점 이상인 것들 중에서 5개를 해갖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된 논문들이 이렇게 쭉 돼 있고 이걸 DB 아카이브화 시켜서 여기 점수나 뭐 이런 거 예약된 거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자동으로 저는 딱히 이걸 이용해서 손을 댄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계속 매주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하는데 매번 AI를 꽤 쓴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에 뭐 몇백 원도 안 쓰더라고요. 이거를 매주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AI 관련해서 금융 뉴스 분석 앱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금융 뉴스 분석 앱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뉴스 수집 분석을 업계에 관련돼서 하고 여긴 뭐 마켓 뉴스라든가 뭐 비즈니스 뉴스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이런 뉴스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63개월 한 다음에 시장 지표 관련돼서 뭐 코스피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라든가 이런 거 수집하고 뭐 AI로 분석하는데 제미나이가 좀 자꾸 실패가 떠서 제가 2차적으로 챗GPT로 해서 전환해서 챗GPT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분석된 내용을 이용해서
어떤 업계가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끝나면은 그 특정 업계나 특정 그 대장주 같은 것들 대상으로 예측까지 해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는 대충 상승세력이 될 것 같다라든지, 뭐 6달 후에는 뭐 어떻게 될 거라 같다든지 이것들을 자동화시킨 거죠. 이것도 제가 손 하나 안 대고 계속 스케줄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그냥 자주 여기 들어와서 확인을 하면 되는 형태인 거죠. 이거를 뭐 서버로 해도 되지만 우선 여기도 그냥 여기서만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면은 지금 현재 시황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최근 1주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요즘 상황이 어떤지, 요즘 코스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주식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AI 분야, 제가 4가지 분야에 대해서 했어요. AI 분야, 암호화폐 분야, 그리고 반도체 분야, 그리고 방산체 분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글로벌 현황과 한국 경제 현황을 얘가 평가를 해놨고, 대장주에 해당하는 것들은 3일 뒤에는 오를 것 같다, 한 달 뒤에 오를 것 같다, 일주일 뒤에 오를 것 같다, 한 달 뒤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거에 대한 참고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가 쌓이면은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앞에서 했던 예측이 정확했는지를 검증하는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아직 3일이 지나지 않아서 3일 지나야만 이제 검증을 할 수 있고, 일주일이 지나야 검증할 수 있고. 이걸 58로 만들었다고? 네. 그냥 58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AI 스튜디오 이용해서 안티그래비티로 만들었습니다. 저 구글 AI 스튜디오. 네. 그러니까 구글 AI 스튜디오, 그러니까 구글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 가능하다고 보셔도 돼요. 구글이 이것저것 연동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금융 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제 안티그래비티로 만들 거야. 여기 보시면은 안티그래비티를 어떻게 만들 거니까 뭐 그거에 관련돼서 뭐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지 문서 스펙 문서만 작성해줘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줘요. 그러면은 안티그래비티라고 이제 그냥 VS 코드나 이제 커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이제 그 내용을 붙여요. 이 내용을 붙여 갖고 그냥 이거대로 실행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행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 파일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중간중간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얘가 AI 스튜디오? 아니요, AI 스튜디오 통해서 요 문서 요 내용을 만들었어요. 아, AI 스튜디오에서 저걸 만들었고. 네, 요 AI 스튜디오 통해서 이런 걸 만들고. AI 스튜디오한테 내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이게 답변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걸로 보시게요. 자산관리사한테 뭐 받는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뭐 이렇게 이거는 제가 딴 거 하느라고 테스트 하느라고 한 건데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뭐 자산관리 대시보드를 보여주고 어떤 게 더 좋을지 이런 건 추천해줘. 그리고 이 내용에 맞게 안티그래비티로 개발을 시작하려고 한다. 안티그래비티 스펙점 ND 파일 뭐 이런 걸 작성해줘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쭉 만들고 마크다운 형태의 이걸 만들어주는 거죠. 복사한 다음에 뭐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얘는 뭐야? 안티그래비티는 커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VS 코드나 뭐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넣으시면은 이제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뭐 클라우드 모델도 선택할 수 있고 뭐 챗GPT 오퍼스 모델이나 뭐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플래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전체 기획하고 이런 거 같다 보니까. 그러면 얘가 먼저 이걸 이 내용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얘가 먼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가 이런 파일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든 게 아니라 제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만들어서 여기 넣었는데 중간중간에 요 파일들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에이전트가 그 시행해야 되는 순서예요. 먼저 뭐 이거는 뭐 글로벌 룰을 먼저 어떻게 설정할지를 하고 그다음 글로벌 룰에 맞게 뭐 폴더 구조를 어떻게 잡을 건지 뭐 그거에 맞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먼저 DB부터 만들 거고 먼저 뭐 기획 문서부터 만들고 그 기획 문서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 구조를 폴더 구조를 이렇게 짤 거고 뭐 먼저 이 env로 뭐 시크릿 먼저 입력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거에 맞게 앱을 실행할 수 있게 먼저 만들고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면 얘가 에러를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그냥 바로 수정을 하고 수정한 다음에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다음 기능 다시 개발하고 기능 개발이 다 완료되면은 테스트 코드 알아서 작성을 해주고 테스트 코드로 다시 기능 점검을 해서 이 테스트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얘가 알아서 확인을 해주고 만약에 안 되면은 테스트 코드를 수정하든지 본 기능 앱을 또 수정하든지 하는 걸 거치고 그렇게 해서 얘가 알아서 태스크 자기가 이거 했다 이걸 체크를 해요 자기가. 뭐 지금 여기는 3개밖에 없지만 원래는 엄청 길거든요. 에이전트가 이 일 끝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게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방안으로 해서 이 원뱃을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짜봤어요. 여기서 보면 되겠다. 원뱃 같은 경우 이제 제가 PWA 그러니까 앱으로 개발 안 하고 PWA로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분석 리포트를 내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바일 웹이 좋을지 네이티브 앱이 좋을지 분석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UI, UX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리포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고요. 이 과정을 제가 뭐 원래 제미나이를 통해서 만약에 개발했다면 일일이 이런 걸 요청을 했어야겠죠. 근데 이거를 알아서 얘가 요청을 다 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구현했고 뭐 그런 임플레멘테이션 같은 거 갖고 이 과업은 처음엔 파일을 읽고 뭐 그거에 따라서 UI 컴포넌트를 뽑아내고 그거에 따라서 뭐 UX 플로우를 다시 분석하고 뭐 비즈니스 로직을 새로 생성한 다음에 뭐 파일을 다시 읽고 뭐 요 과정을 거치면서 이 태스크를 하나하나 얘가 수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 수행하는데 한 10분, 20분 정도 걸려요.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이 하면 얼마나 걸릴까? 뭐 엄청 오래 걸리죠. 몇 달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뭐 그동안에 어떤 걸 수행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확인 체크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모두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러면 중간에 어떤 식을 거쳐서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중간에 어떤 식으로 뭐 했다라는 것들을 기록을 얘가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형태가 돼서 아니, 잠깐. 이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빠른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시키면 이런 게 없잖아. 그냥 알아서 시커먼 개발 맞으면 그게 아니고 테스트도 안 하고 그래서 클라이언트랑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요새 뭐 어떻게 먹고 사냐 진짜. 그렇죠. 실제 사실 저희가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미나이 이런 거에서는 코드 같은 거 자동으로 팔수니까 좋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1차적이고 1회적이잖아요. 한번 요청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만 뭔가 답변을 내놓고 하는데 얘는 그 과정 자체를 알아서 에이전트가 다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개발자도 할 수 있는 게 됐죠. 근데 사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개발자가 유리한 건 사실이긴 해요. 아직은. 하지만 개발자 자체 품이 줄어들어서 예전에는 풀스택 개발자라고 불러서 이제 그 사람들이 IT에서나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한 가치를 갖고 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AI 슈퍼 개발자라고 해서 AI를 통해서 개발의 효율성이 엄청 높아진 개발자들을 뽑는다. 뭐 외국 글로벌 기업에서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뭐 위기는 기회인 것처럼 저희가 인원이 지금 엄청나게 줄었지만 줄었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전에 비해 뭐 부족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은 개발 자체는 정말 개발 자체의 속도는 그렇고 오히려 기획 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시간 소요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고 그런 거를 더 탄탄히 준비하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최종 결과물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여기다 이제 어떤 식으로 수정해 달라고 이제 말로 표현하거나 혹은 그냥 이 화면 보고 네가 이 화면 봤을 때 요 버튼 바꿔줘 이런 식으로 그냥 지침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 기반의 에이전트라고 해야 되나?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야 화면에서 우측 상단 부분 요거 고쳐줘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버튼 방식을 뭐 스크랩 방식으로 바꿔주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냥 여기다 하면은 왜 맞게 하고 실행해서 바꿨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또 테스트 한번 돌려본 다음에 해주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자동화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정부 과제 RFP 분석 요 AI 에이전트를 아까 58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직은 기획 단계이긴 해요. 아직 제가 실행까지 못 옮겼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사실 미리 만들었으면 지금 과제를 여러 개 쓰는 입장에서 좀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동환 대표님이 쓰신 것처럼 컨소시엄을 했을 때는 누가 어디 써야 되는지 이런 작성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적인 일이 되는 거잖아요. 과제 쓸 때마다 똑같은 걸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자동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저께 김동환 대표님이 그냥 팁처럼 얘기해 주신 건데 저희 이거 보면은 그림 엄청 잘 그려졌잖아요. 사실 저희가 따로 그림 그려서 주려고 했는데 그림이 다 통일성 있게 잘 그려졌더라고요. 이 그림 제가 막 따로 그리던 거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그림들이 다 테마도 비슷하고 그거에 맞게 잘 그려졌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거 설명을 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를 막 작업을 하고 있었을 텐데 유사 사이트 도포를 안 쓰고 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사업 계획서 지금까지 작성되고 올리고 막 질문하면서 막 수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 세션을 하나 더 열어갖고 거기서 그림을 그리는데 회사 사업 계획서에 쓸 거고 스타일은 어떻게 할 거고 배치는 어떻게 할 거고 그거에 대한 구성 배치 프롬프트 작성을 하고 파워 PPT에 어떤 식으로 배치하면 좋을지 해줘 한 다음에 그렇게 만든 거를 원래 그 사업 계획서 올려놨던 세션에 가서 적용해서 그림 하나씩 그림 그리는 식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여준 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솔직히 저도 이런 그림 그려보려고 재민이한테 시켜봤는데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한글 글씨도 잘 나오고 이 내용이나 구성이나 이런 거에 다 완벽하게 맞게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김동환 대표님 어떻게 잘 그리나 했더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려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쭉 내용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려라 이렇게 했더니 그렇죠. 뭐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막 재민이한테 물어봐서 막 긴 타래가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긴 타래 세션에서는 얘가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때 그냥 그림 그려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그림 그려달라는 그 프롬프트 형태를 아예 구체적으로 해서 해달라고. 네, 저번에 이제 김동현 대표 얘기한 거 이제 연결된 것 같은데 이게 제미나이랑 몇 시간 붙들고 있던 얘가 산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됐다 싶은 거를 PDF로 뽑아가지고 PDF로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PDF가 한 5개 되면은 다시 몇 번째 PDF를 다시 업로드하고 여기에 이런 내용에서 뭐 그림을 그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AI 논문 자동화 같은 경우는 제가 M8은 시도하고 뭐 O8 시도하고 아예 자체 앱으로 시행하고 이거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이거는 총 들인 시간이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금융 뉴스 분석 앱 같은 경우는 다 만드는데 하루도 안 걸렸고 원배 2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까지 겪어서.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하루 안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좀 원하는 대로 좀 더 원하는 형태로 잘 만들고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을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떤 반복적으로 하는 거나 이런 거를 자동화하는 게 솔직히 또 몇 달 지나면 이것보다 더 편리한 도구가 나올 수도 있고 아예 또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익혀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됐습니다. 그럼 그 도구에 대한 정보는 대체적으로 어디서 얻으세요? 저는 유튜브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 저번에 발표할 때도 했지만 동영상을 자동으로 유튜브 막 올리잖아요. 이처럼 AI 뉴스를 자동으로 스크랩해서 자동으로 분석한 다음에 자동으로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들도 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내가 개인으로 만들 필요 없이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최신 AI 도구가 뭐가 나왔는지 뭐 지금 뭐 어디에서 어떤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었다든지 어떤 논문에서 또 중요 개념이 뭐 발표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분석해주는 유튜브들이 한두 개 보다 보면은 알고리즘 추정 때문에 막 이것저것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까지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좀 이것저것. 이게 이제 이걸 보면서 정말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티그래피티하고 MCP하고 연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글 노트북 LM이거든요. 노트북 LM 혹시 써보셨나요? 노트북 LM은 이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여기다가 뭐 내가 조사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뭐 해줘 하면은 그거에 대한 뭐 유튜브 영상, 뭐 문서 이런 것들을 막 한 50개까지도 쫙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새로 만든다든가 뭐 요약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뭐 인포그래픽이라든가 뭐 슬라이드 자료라든가 퀴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안티그래비티 이 앱에서 이 안티그래비티라는 이 아이디 도구에서 이 노트북 LM MCP를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두쫑쿠 요즘 많은데 두쫑쿠를 해외 팔기 위한 해외 팔로 조사해주고 시장 조사해주고 홍보 마케팅 어떻게 할지 알려주고 홍보 바이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를 각자 에이전트로 만들어서 서버 에이전트로 만들어서 각자 조사한 다음에 해서 제가 만든 테스트 해본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두쫑쿠 시장 조사 노트북 만들고 홍보 마케팅 만들고 규제 제한 만들고 바이어 만든 다음에 이게 서버 에이전트로 각자 알아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 조사한 다음에 최종 종합 보고서 만들어줘 하면 이제 이것들을 다 취합한 다음에 종합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돼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요즘에 집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집 로컬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냥 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거만을 위한 에이전트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텔레그램이나 카톡 같은 걸로 명령을 해두면은 24시간 돌아가게 일을 시키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든가 최신 트렌드라든가 뭐 그런 걸 카톡으로 해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조사를 하고 그거를 해서 뭐 나한테 이메일 자동으로 보내주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형태를 지금 구현 중인데 그거 할 때 이게 좀 유용할 것 같아서 만든 거고요.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질문. 이게 그러니까 노트북 LLM하고 제미나이하고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ENC 제안서 작성할 때 한국 ENC 특허가 그 20몇 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특허 문서를 한국 ESC 거를 그냥 쫙 갖고 온 게 한 거예요. 한국 ESC가 보유한 특허의 특징이나 요약하고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하고 관련된 특허가 뭔지를 조사하고 싶어서 여기다 해놨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자체는 이제 제미나이 모델, LLM 모델로 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 토큰을 더 크게 잡아요. 아마 10만 토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미나이 대화형에서는 이제 한 몇천 토큰밖에 안 될 텐데 여기는 더 많은 토큰을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다 해줄 수 있고. 잠깐, 저 특허는 노트북 LLM 다 찾아온다? 네. 이런 것부터 조사해서 여기다가 웹에서 이렇게 뭐 한국 EMC에서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허 조사해서 가지고 와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국 그러면 EMC 지금 그 우리 회사 특허도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얘가 싹 끌어오고 있네.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해본지 오래돼서. 아예 그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노트북 LLM이 제미나이보다 더 상위인 거네. 근데 조금 결과물 자체는 제미나이가 조금 더 유용한 게 많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써요. 좀 입력할 할 데이터가 좀 많다든가 뭐 문서 가져올 게 많다든가 하면 여기에서 하고 완성도는 제미나이가 더 높고 뭐 그런 것도 얘는 있고. 좀 더 벌크로 좀 끌어오고 한번 이거만 그럼 얘가 키프리스 막 뒤지고 막 그런 거 그때는 키플리스까지는 뒤지지 않았는데 그냥 패스트 리서치로 해서 그냥 이렇게 나오나요? 여러분들 찾아지는 걸 그냥 쭉 하네. 네. 그냥 요런 거는 이제 특허 문서일 텐데 이거는 아마 구글에서 검색한 특허 문서일 거고 가져오기 하면은 이제 요 왼쪽에 이제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쫙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 기반으로 이제 질문을 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만든 이제 슬라이드 자료잖아요. 제미나이에서 캔버스 만든 자료하고 여기서 만든 슬라이드 자료하고는 조금 질이 차이가 나요. 여기 좀 낮겠네. 한글이 좀 많이 깨져서 나와요 여기서. 그 대신 뭔가 그래픽적인 요소는 훨씬 더 잘 나온다고. 장단점이 있구만. 네. 그리고 여기 요 연필 표시 편집 누르면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변경해서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뭐 엑셀 문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쫙 넣는 다음에 뭐 알아서 하게 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언어나 뭐 이런 거 하고 슬라이드 자료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냥 만들어달라고 하면 알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만드는데 한 몇 분 걸리고요. 이거를 아까 말했던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MCP로 연동돼서 지금까지 만든 귀찮으니까 지금까지 만든 자료 기반으로 노트북 LM에 있는 슬라이드 자료 리스트 만들어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내면은 타자 칠 필요도 없이 그냥 그거 말대로 가져가는 거죠. 사용료는 어느 정도? 저희 제미나이 그 프로 요금제 쓰고 있으면 다 공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용량이 4시간인가 6시간마다 리셋이 되거든요. 사용량이 너무 많으면 이제 한 몇 시간 기다렸다 쓰라는 말이 나오긴 해요. 근데 전 딱 한 번 병원에 보고 거의 한 2-3시간 가까이 써도 한 번도 안 걸려요. 저 이거 보고 리미테크가 갑자기 지금이면 리미테크 한 2초 안에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 2주 치면 좀 바꿔요? 6번 치면 아니 요즘에 법인 신청 1인 기업 법인 신청이 많아졌대요. 아 이것 때문에 1인 기업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엄청 저는 김도환 대표님 같은 약간 부지런함과 집중력이나 이런 사람이라면 실제로 1인 기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
저같이 산만하고 그런 사람은 1인 기업은 힘들 것 같긴 하고 어쨌든 결국에는 얼마나 AI를 잘 쓰고 집중해서 하는가가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딴 얘기하다가 들은 건데 번역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번역 같은 거를 요즘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싸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많대요. 근데 결국에는 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번역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검수 때문에 거의 비용은 비슷한데 그 시간은 비슷하게 드는데 비용은 더 훨씬 싸게 받으려고 요청하는 사람 고객들이 많다고. 저희도 AI가 되면서 계속 웬만한 거는 다 챗GPT만큼의 성능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 확인해야 되잖아. 네, 확인해야 되는 하는 과정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뭐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은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 했더니 AI 번역이 훨씬 낫다고 막 그런 게 많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갖고 최대한 생산성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수. 자, 진짜 이거 특히 지금 한 얘기는 우리 6명 다 심각하게 생각해요. 잠깐 개개인한테 이게 좋구나가 아니고 본인의 일자리와 본인이 앞으로 커리어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앱 개발을 할 줄 아는 그런 거는 안 돼. 그리고 옛날에는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막 나누고 그렇지? 뭐 풀스택이 어떠니 근데 아니 실제로 개발 컴퍼니만 해도 그렇게 하는 개발자들은 다 내고 있어. 근데 지금 남아있는 개발자들은 그걸 넘어서는 개발자들이 많아요. 지금 그걸 넘어서는 개발자들이 많고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내가 2005년 5월달에 이제 리미테크랑 계약도 큰 금액의 계약을 하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자체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내부 팀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한 6명 기억하시죠?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미크로트고 그다음에 앰플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세상이 되어보니까 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내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2005년에 AI 생태가 이렇게 변하는 걸 예상했으면 돈을 거기다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썼어야 되는데 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렇게 채용한 사람들이 그 지난 무려 5년 동안 생산성이 올라갔느냐?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산성 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 인사적으로나 뭐 녹취도 하고 별별 희한한. 얘는 녹취 안 하잖아. 얘는 녹취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상한 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없던 말 지어내고 이런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도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2000년에 그런 판단을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2022년, 2023년 그때는 판단했어야 되는 거야. 그때 이미 이런 게 막 있었잖아, 그치? 시작됐잖아. 제가 2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티그래비티에서 이 과정을 쭉 실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초기 버전을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때 기억은 나지. 네, 그거 해본 건데 그때는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 얘가 계속 순환 오류에 빠졌어요. 이걸 고치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고치고 다시 이렇게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다시 이러니까 원래대로 이거를 순환 오류에서 에이전트가 계속 돌고 멈추지 않는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AI 모델 자체가 성능이 높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빠지는 일은 없어지고. 그치, 그러니까 2년 전 성능하고 지금 성능은 뭐 근본적으로 다른 것도 제가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2년 전에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판단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돌이켜 보면은 그때 제가 전화 좀 드릴게요. 좀 봐볼게. 예. 근데 그때 그렇게 뽑은 사람들이 직무 전환이 안 됐어. 그러니까 기업이 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뽑았을 때 막 AI 쪽에 공부하라고 그 기억나? AI 부팀으로 이렇게 보내줬잖아. 그 기억나지? 한 몇 달을. 기억나?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자기가 하던 것만 자꾸 하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 정도까지라고 난 생각 못했죠.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근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하던 것만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할 일이 없지. 그래서 지금 우리 6명 전부 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남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내가 역할이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간에 한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이야 우리 6명 일단 내가 의지가 있고 우리 6명이 합심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가지만 이런 식으로 돼서 시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맞는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정영우 수석도 그렇고 뭐 박수호 파트도 마찬가지고 주책임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분야의 문제 아닌가요? 분야? 그냥?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 개발을 아니야. 정영근 수석이 지금 밖에 나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기존에 한 것처럼 앱 개발하고 그런 일을 그냥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을 시킬 사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라도 제가 알고 싶은 거니까 인공지능 사용하는 건 상관없는데 저는 인공지능 개발을 안 할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인공 봐봐. 그걸 뭐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나 신치원 웹 개발을 인공지능 수로 사용해서 개발을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앱 개발을 하시오라고 일을 그러니까 그 말이야. 방법의 문제고 이런 툴을 쓰든 저런 툴을 쓰든 그걸 알아서 하는 문제고 기업이 그러니까 5년 전에 우리 회사처럼 그때 한 5명 뽑았잖아. 네. 그게 누군지 알잖아 지금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위플트 개발하라고 뽑은 거 아니야 그때 기억나지? 그때 뭐 엄명원이니 이혜민이 뭐 줄줄이 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앱을 만들어야 되니까 니네 6명은 회사에 돈 벌어오는 일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고 시킨 거잖아. 그게 팩트잖아.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이 돈 되는 프로젝트를 한 거고 그 당시 6명은 돈을 계속 쓴 거라고. 그 팩트잖아 그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은 리프트가 빨리 대박이 나야 되니까 거기에 전념하라고.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이게 쇼킹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왜 퍼포먼스가 이제 그래 그 무슨 얘기냐? 그럼 지금 현실전에서 이런 거야. 그런 그러니까 5년 전에 우리 회사처럼 우리 회사가 앱 개발을 할 거니까 너 들어와서 앱 개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은 그러니까 앱 개발이 전문인 사람들이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만 매주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베트남 개발자 있고 인도 개발자도 있고 뭐 전문 디자이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이제 그 전에 뭐 풀스택 따지던 그런 걸로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마찬가지고 아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 회사하고도 관련이 있냐면 고객이 이런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고객이 우리 회사한테 뭐 한 5천만 1억 주고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5천 1억을 주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아까 얘기로 가자. 리미테크 프로젝트를 만약에 지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앞서 버티자. 뭐 엄청 쉽게 했겠죠. 뭐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성능은 똑같았을 것 같은데. 아니 상황도 다르겠죠. 저희가 직접 AI 조사해서 이걸 적용하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를 얘가 검증을 해주고 검토를 해주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 구현 속도가 빨라지면은 문제점 발견하기도 훨씬 쉬울 거고 지금 우리가 만든 AI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거를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듯이 우리가 그거에 신경 썼다면 훨씬 정확한 걸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개발 기간 단축이 문제가 아니고 나 훨씬 더 퀄리티가 낮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앞에 헤라클레스 AI는 결과적으로 차트만 봤다고 차트만. 뭐 다른 변수는 고려를 못했어. 그러니까 하려고는 했지. 그냥 그렇잖아. 그냥 이 추세만 보고 MLP나 추적하는 거를 그냥 그 세월 동안 한 거야. 그리고 검증이 또 안 됐고. 근데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무슨 변수를 봐야 되고 데이터가 어디서 가지고 그런 걸 물어보면 얘가 알려주잖아. 그리고 결과가 빨리 나오고 우리가 테스트 빨리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절 그때는 그냥 우리 상상에만 빠져가지고 막 대단한 줄 알고 시간 다 보내고 고객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막 그치. 우리 이상하게 했잖아. 그리고 막 우리 스스로는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스튜디오 그 노트북 LM에서 발표자를 만들어달라면 약간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주고 거의 똑같은 걸로 제미나이로 만들어달라면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달라고. 여튼 시작해있어요. 기분도 좋고 이런 기분을 자꾸 느끼 이건 쾌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수업 속 계속 있는 그 동기 중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떤 데 가서 이런 경험을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거는 박성호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옆에서 가서 기웃기웃해서 좀 원리를 또 배워보면 내가 또 다른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트롯소프트가 11년 걸어온 것이 결코 방향성이 틀리지는 않은 것은 하나는 확실한 겁니다. 사람 개개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것 같아요. 와서 우리가 방향성을 기술을 하나 더 배우고 뭐 어떤 기능을 하나 더 배우고 이런 걸 가르치었다면 지금 상황에는 의미가 없는 것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일을 갖다 주는 클라이언트의 니즈, 요구,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걸 잘 영상을 정리해서 그 사람 요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방법, 솔루션, 이걸 찾아내는 방법. 이건 사실 우리가 경영에서 맨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MBA 가서 지금 방향성이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회사에서 움직이는 것들 저는 사실 고정 비용을 줄여야지 회사가 재정적으로 안정된다. 회사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잘 되는 게 아니고 돈줄이 막혀서 마틀렛처럼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하면 그 회사는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표를 포함하는 대표자 선생님 분들이 급여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마틀렛 기저이게 지금 사실은 확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주고 함께하고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슬기롭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회사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정 비용을 줄이고자 본의 아니게 구조적으로 됐습니다만 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하겠다,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판단한 방향성도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얘들이 못해주는 거예요. 얘들이 못해주는 게 어떤 거냐면 사람의 감성이 해주는 것들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 배우면 이렇게 마음대로 쭉 갖다 앵길 수는 있지만 똑같은 것을 갖다 앵기면서 갖다 주면서 결과물을 갖다 주면서 이거를 100만 원짜리인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인지 100원짜리처럼 보이게 할 것인지를 사람이 한다. 그건 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정석이다. 그게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공감 능력이다. 난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임직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긁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까 나보다 한참 어리고 우리 아들보다도 어린 전주의 파트장의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 친구는 미래가 좀 밝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이 60이 넘은 나도 그 사람하고 통하면서 저렇게 사근사근하게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게 저렇게 친절하게 대화할 수 있을까? 나 이런 자신이 없어요. 지금 전직 박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클라이언트분들한테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수석 수석이 알려준 이런 것들을 좀 조금씩 하나씩 배워볼까 하니까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볼 거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해서 우리가 배웠던 경영학을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잘 만족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에 어떻게 이익이 되게 할 것인지 이거를 우리 임직원들이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하고 관계를 맺는 네트워크 조직들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불만을 갖지 않도록 만족하면서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만들어서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클라이언트들도 우리가 만들어준 것들을 정말 100% 200% 만들어주고 만족하게 지난번에 한국 ENC 김 이사가 1000% 1000% 만족합니다라는 통화를 지금 통화를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성을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 먹고 사는 게 끝났어. 다 마찬가지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뽑아주는 데가 없어. 그리고 AI 기술을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먹고 사는 것도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AI 기술 자체는 흔해. 이제 인터넷 기술, 뭐 홈페이지 기술처럼. 그러면 이런 쭉 설명 들었잖아, 그렇지? 그 이걸로 안 되는 그게 뭐냐는 거야. 이걸로 안 되는 그거를 하면은 우리가 사는 거야. 그게 뭐야? 본인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되는 일은 아닌 그게 이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성심성의껏 일을 하는 거가 됐든 나의 통찰력이 됐든 막 그런 거야. 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정황 수석도 전주일 파트장도 박선호 파트장 나도 조치책임도 팀장님도 그냥 막연하게 우리 AI 기술 알아 끝났고 돈 안 되고 우리 소프트웨어 좀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 이런 거 다 됐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고객의 문제를 경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됐든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게 됐든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의 살 길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에서 경험이 있고 그게 다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있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만 덜렁하는 게 아니잖아. 일할 때 나름의 뭐 노하우도 있고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 있잖아. 전화 한 통을 받아도 그렇고, 그렇지. 우리가 지금 역삼세무서 김수정 담당하고 얼굴 달래려고 얼마나 아쉬움을 많이 하고 모르지. 그 사람이
에라 개씨마다 압류하면 우리 끝났어. 그런 거야. 어? 지금 한국 UNC한테 왜 우리가 뭐 물론 돈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또 그게 내 책임인데 그런 뭐 어쨌든 뭐 극찬을 받는 이게 얘기 어떻게 되면 내가 설명해줄게. 금호고속이 하고 이제 됐지. 그래서 금호고속한테 가서 내가 발표하려고 준비한 자료야. 어? 성심성의껏 발표 준비한 자료야. 근데 금호고속 이제 NDA도 안 맺어주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좀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금호고속한테 써먹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거랑 와중에 DM 엔지니어링에서 한번 와서 발표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금호고속한테 써먹으려고 만든 거를 DM 엔지니어링 가서 발표하면서 앞뒤로 더 발전시킨 자료가 그거야. 응? 그래서 그거를 내가 데이터가 연구한 400명 있는 단톡방에 그냥 이런 거 있으니까 재미삼아 보세요 뿌린 거야. 그 400명 중에 한 명이 김봉수 기사였던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나는 금호고속을 생각하고 열심히 성심성의껏 고민해서 자료를 만들었고 거기서 돈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게 DM 엔지니어링한테 했는데 여기서도 돈이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그렇게 가는 거야. 일이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든 막 되게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게 다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나는 이 회사 만들고 한 1년 있다가 임직원들을 뭐 경희사이버대학교 인문고전 전공 보내고 방통대 통계학 보내고 뭐 경영대학원 보내고 뭐 공대 대학원을 보냈다가 그걸 이제 학업과 직장생활 병행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좀 계획대로 안 되긴 했는데 뭐 그 카이스트 인공지능 최고 강연자를 보내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데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대체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뭐 인문학이든 통계학이든 경영학이든 그런 것들은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배우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술로 대체되지 않는 우리가 고객한테 더 잘해줄 수 있고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근본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똑같이 투자를 해도 누군가는 가서 많이 배우고 누군가는 하나도 안 배우고 알지? 무슨 얘기인지. 누군가는 그냥 뭐 통째로 베껴오고 뭐 그냥 몸만 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걸로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분야에서 비즈니스 하겠다고 할 때 이런 걸로 되는 거는 이런 걸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걸로 안 되는 그 부분은 우리 회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뭐 이거다라고 내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있다는 거죠. 그 인문 사회학에 관한 관심들이 한 20년 전부터 굉장히 많아졌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저기 지자체별로 있었죠. 인문학 강의를 좀 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옛날에 이런 하고 할 때 우리 사람들의 또 활동장을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이 들냐면 말을 잘하기도 하는데 내가 손을 고쳤는데 그 양반이 정신교육하는 걸 듣고 있으면 손톱이 바짝 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만져요. 그 사람이. 저도 사실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나도 그런 비슷한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31년 7개월 동안 지휘관하면서 난 정신교육 한다고 이렇게 정신교육 지휘관 정신교육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보셨을 거예요. 인사단계나 인사과장이 훈시문을 써준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다가 그거를 표창받는 그 파일에 딱 넣어서 그것도 글씨 크게 해가지고 넣어서 내가 지휘관 훈시 그러면 그 인사단계가 그 교탁 그 밑에 있는 걸 싹 빼서 내 입에 딱 올려놓고 뒤로 딱 빠지거든요. 그럼 지휘관들이 그걸 이렇게 따라 읽어요. 난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내가 오늘은 이 얘기 해야지 1번 무슨 얘기,
2번 무슨 얘기, 3번 무슨 얘기, 키워드 이렇게 손바닥에다 적어갖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미군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표창 수여식, 지휘관 훈식 읽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말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상황에 적합하게 처신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태도라는 것.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 무슨 의미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데 저 자식은 왜 저렇게 건방져라고 느꼈다면 이 옆 사람도 이 옆 사람도 이 옆 사람도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참 성실하네. 아, 이 사람은 참 상냥하네. 아, 이 사람은 참 예절바르네 라는 소리를 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고객들한테 그런 느낌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남의 돈 뺏어먹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우리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대표이사가 급여라는 걸 줍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대표이사가 돈을 줄 수 있도록 만들기까지 했던 클라이언트들이 우리한테 돈 주는 사람이잖아요. 군대에서 부하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부하들이 너 월급 주는 놈이다. 근데 네 부하들한테 함부로 하면 너 월급 주는 놈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넌 새끼야 돈 받을 자격이 없는 새끼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친절하게, 누가 보더라도 상냥하게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얘기까지 한번 반복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축구팀이라고 치면 그 축구팀의 선수 개개인의 실력이 모이게 그 팀 전체 실력이다.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손흥민인데 우리 팀이 형편없는 팀이다 이럴 리가 없잖아.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시대가 되고 보니까 나 포함해서 개개인이 이 시장에서의 퍼포먼스가 고객의 돈을 받을 만큼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거를 빨리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 얘기를 할게. 내가 요 근래 뭘 느끼냐면, 내가 AI와 관련해서 상대방을 만났잖아. 얘기를 해보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를 내가 많이 느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상대방이 나보다 AI 공부를 더 많이 했고 AI를 더 많이 쓰고 내가 이걸 오래 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뭘 가르쳐준 입장이 아닌 경우가 진짜 많아. 3, 4년 전에는 안 그랬지. 3, 4년 전에는 상대방이 아무도 몰라. 나가 많이 알아. 내가 가르쳐줄 게 많고 도와줄 게 많아. 그럼 그 말은 뜻은 뭐야? 이 사람 나한테 돈을 지불하는 말은 거지. 근데 그걸 되돌아봐야 된다. 이제 지금 여기 있는 6명 전부 다. 그러니까 한 4년 전에는 내가 앱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와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4년 전에 내가 서버 쪽에서 막 무슨 해결할 수 있다고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시대에는 그 정도로 상대방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간에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하던 그 방식이 3, 4년 전에는 남들이 못하는 일이었고 우리가 능히 돈을 막 받으면서 할 만한 일이었는데 지금 다 하는 일이 됐고 더 쉽게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싸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를 우리가 무디어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회사가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잖아. 지금 크몽에도 그치? 크몽에 뭐지? 그때 800만 원 올랐잖아. 기억 봤죠? 병원에서. 그거 3, 4년 전에 2, 3억은 받던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나부터 포함해서 과거에 그 정도 일을 하고 해주고 3, 4억 받던 거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했으니
당연히 돈을 못 벌지. 그렇잖아.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아침에 1,000만 원 일도 뭐 그런 거 다 고려해서 한다고 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뭐 아까 박선호 파트너이 나한테 하려는 이런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쌤을 안 듣고도 내가 하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수용하면은 그 돈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 아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런 걸 안 되는 거가 있다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해서 우리 부같이 살려야 되고. 분명한 거는 세상이 지난 몇 년째 엄청나게 변했는데 우리 회사가 그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거의 결과를 우리가 참담하게 겪고 있는 거고. 지금 회복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이거 받아들이고, 아 우리가 일의 결과, 일의 생산성이 지금 이 작금의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그런 거 사실인 거죠. 그렇죠? 노력을 해보죠.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선호 수석이 저런 인사이트를 접할 수 있는 우리는 행운 아닙니까? 행운? 그렇지 않습니까? 나 행운입니다. 최소한 내 또래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나는 엄청나게 큰 행운 아닌가요? 그냥 이거를 그냥 큰 행운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업을 해나가는데 반영의 부분을 해봅시다. 저도 사실 지금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그 박선호 수석 해준 얘기 있잖아요. 여기 AI 스튜디오, 스티치, 제니, 뭐 58만 이런 거 막 씁니다. 여기 내 노트장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내가 뭘 공부하고 싶었는지가 나와요. 북페어도 있고 1인 배달앱도 있고 드레스 키퍼, 뭐 소액 기부, 공유 별게 다야. 이거를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늙는 거 아닙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려고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새끼는 10살 먹어도 늙는 거예요. 근데 90살을 먹어도 박선호 선수처럼 저렇게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절대 늙지 않는 거예요. 운동을 조금 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렇거든요. 다 조금씩 앞으로 나가서 청소부터 지금다 조금씩 이런 상황이 좀 좋아지게 해봅시다. 다 같이 해봅시다. 네. 그리고 이거 우리 요거 맞죠?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뭐 노트북 LLM이든 AI 스튜디오 저런 거 이용해서 지금 이런 거 하는 거는 AI 개발이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네, 아니에요. 아니지. 이거는 쉽게 삼성무슨 이코노미 풀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회사 밖에 있는 그냥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쇼킹한 거야. 그러니까 박선호 판사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1인 기업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네. 그러니까 전문 개발자도 아니고 우리처럼 AI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근데 우리는 저것도 못하고 있으면은 걔들이 우리한테 돈을 지불하게 되냐.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조영근 수석 앱 많이 개발해봤잖아요. 그런 사람 다 유리하겠죠. 쟤들이 만들어 놓은 거 딱 보고 이건 쓸만한데 이거는 영 아니야. 이거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건 얘는 없어요. 틀림없이 없어요. 아까처럼 김 대표처럼 야 그거 아까 무슨 이거 말고 프리시전으로 하는 거 이게 더 좋을 거야.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도 덜 경각심을 느끼는 되게 착각하는 포인트가 내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떠오르는 하나 있어. 뭐냐면 자 이런 거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혀 안 해봤고 AI 개발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걸 모르는 사람 일반인이 이런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것보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오래 해본 우리 어쨌든 AI 개발 하고 있는 우리가
이걸 활용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 그치? 그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아니한 거야. 실제로 경쟁에 붙였을 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데이터가 연구에 갔다 어떤 일이냐면은 여자분인데 현직 중학교 역사 교사야. 어?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AI 개발 전에 아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도 이런 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유튜브로 활동을 해.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딱 뭘 느꼈냐면 내가 저거 한다고 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야. 아 그래도 우리가 11년 했는데 대외적으로 영업할 때 그 멘트를 쓰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야. AI를 11년 하는 게 밥 벌어주는 게 아니고 그 중학교 역사 가르치시는 여자 선생보다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아 그래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오래 했고 우리가 AI 개발을 했으니 우리가 이런 툴을 이용하면 그런 거 없이 이런 툴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때. 그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우리는 AI를 11년 했다라는 그 자만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지가 오래됐고 AI를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툴 쓰면 결과가 더 좋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아니한 거지. 아니라니까. 그렇게 치면은 그거 있잖아. 영어 공부 20년 30년 하는 애보다 사람보다 중학생이 영어 유창하게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나 영어 공부 30년 했어. 나 영어 프리토킹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럼 내가 어디 가가지고 아 영어 30년 했는데 그렇게 할 거야?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정신을 덜 차리는 게 나 자신도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 우리가 AI 10년 11년 했으니까 좀 알겠죠. 아니라니까. 나 사람들 만나보면 나보다 더 많이 하서 올라가네. 그리고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리미테크 얘기를 하자고. 리미테크 내부 직원이 이걸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우리가 한 결과보다 나쁘다는 누가 보잖아. 어? 근데 그런 상황인데 걔네가 우리한테 돈을 왜 줘? 그럴 판에 리미테크 내부 직원이 이걸 이용해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리미테크가 우리한테 그 돈 준 거면 기적이지. 그러니까 지금 다방면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자, 가봐. 그래도 오늘 질문 드려야 된다고 했죠. 자, 갑시다.